호스팅 통해서 전달드리는 제품은 갤럭시 노트 9 2009년 8월에 국내에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던 모델이고요. 실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사전 예약 기간에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사용했던 디바이스고요. 최근 얼마 전에 갤럭시 노트 10으로 이제 메인 디바이스를 변경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가장 마음에 드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사용했던 단말기 중에서도 보시면은요. 실제 디자인을 제가 이제 선택했던 모델 같은 경우는 512기가 오션 블루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모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노트 특유의 이제 정사각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그 디자인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제품의 두께는 다소 좀 두꺼워요. 올해 그 삼성에서 나오는 단말기 자체가 굉장히 슬림해졌기 때문에 오래 사용했던 단말기를 사용했던 입장에서 보시면은 오랜만에 만져보게 되면 굉장히 좀 뭉툭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마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번 갤럭시 노트 10하고 좀 차이를 살펴보면 외관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는데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는 볼륨과 그 전원 버튼과 픽스비 버튼 공통 사용할 수 있는 좌측에만 버튼이 있다고 하면은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는 볼륨 버튼 그리고 픽스비 우측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도 이제 카메라가 좀 변경이 돼서 변경이 되었는데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 렌즈를 적용을 하면서 이쪽 좌측 상단 쪽에 이제 일렬 배열로 되어 있다고 하면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는 듀얼 렌즈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듀얼 렌즈 바로 측면에는 LED 프레셔 센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문 인식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라면은 올해 출시된 삼성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갤럭시 노트 9 단말 같은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해당 단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차이를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 공간 같은 경우가 상단과 하단 쪽에 베젤이 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출시된 단말기 같은 경우는 끝까지 전체 화면을 지원하고 있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화면을 지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만 전면에 있는데 본 제품 같은 경우는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홍채 인식 보면 적외선 센서까지 있어가지고 다양한 홍채 인식이나 얼굴 인식 그리고 지문 인식까지 바이오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하죠. 사실 이 제품이 이제 꺼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편하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지문 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손만 올려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되는 기능이죠.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손가락만 올리게 되면 바로 잠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12기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8기가짜리 램을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고성능의 단말기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현재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스마트폰을 그 성능을 처음 체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웹 브라우징에 대한 딜레이 유무를 조금 보게 되는데 APP 성능 같은 경우가 지금 웹 브라우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지금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그 APP 성능이 낮을수록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딜레이를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6.4인치를 가지고 있어 사실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넓은 그리고 굉장히 큰 단말기에 속하기도 하죠. 해상도 같은 경우는 직접 확인해 보면은 WQHD 플러스라고 해서 2960에 1440, 2960에 1440 픽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 해상도 같은 경우는 FHD 플러스나 HD 플러스로 변경이 가능하죠. 이 외에도 이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이제 S펜 기능을 살펴볼 수 있고요. S펜을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에어 커맨드 통해 가지고 빠른 퀵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가기 추가를 통해 가지고 쉽게 해당 어플 중에서도 필요한 어플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끌어다가 올려놓고 저장을 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빠른 접근도 가능한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또 이제 이 제품들 같은 경우 좀 재밌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그 설정 화면에서 유용한 기능들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S펜 기능들도 여기서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뭐 에어뷰나 아니면 펜으로 직접 입력, 플로팅 아이콘,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에어 커맨드 기능의 바로가기 기능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빅스비 버튼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빅스비 전용으로만 사용했던 이 버튼 같은 경우도 설정을 통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빅스비 버튼을 2번 열었을 때 실행하게끔 하고 한 번 누르면 인터넷이 실행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빅스비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바로 실행이 되면서 웹페이지 검색도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듀얼 메신저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요. 듀얼 메신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두 개를 동시에, 하나의 단말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하는데, 비즈니스를 하거나 개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 기능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집어들어서 켜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능은 애플에서 먼저 선보였던 기능인데, 단말기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에 대해서 기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테이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계속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화면을 자동 오프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켜 있는 상태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 알림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놓고 사용을 하다가 부재중 전화가 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들어 올리면은 알림을 통해서 부재중 전화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손 조작 모드라고 해서 6.4인치 단말기이기 때문에 일반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 그리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한 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화면 사이즈를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한 손 조작 모드에 해당하는데, 한 손 조작 모드 같은 경우는 제스처하고 버튼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스처를 통해서 화면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모서리 쪽에서 이렇게 하면 화면이 줄어드는 걸 보일 수 있고요. 다시 화면을 키운다라고 하면 다시 이쪽 컨택 해주면 되고, 반대쪽으로 줄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제스처 모드로 설정을 했는데 버튼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지문 센서 제스처 기능입니다. 지문 센서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을 위한 인증뿐만이 아니라 이 기능을 이용해서 뒤에 손가락을 올리고 위에서 아래로 바로 스테이터스 바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이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밀어서 캡처나 아니면은 밀어서 전화 걸기, 메시지 보내기 같은 기능들도 있는데요. 실제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는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제스처 기능도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볼륨 다운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캡처 화면으로 진입을 하고 때문에 좀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듀얼 카메라가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망원 렌즈를 통해 가지고, 망원 렌즈 같은 경우도 1200만 화소 듀얼 렌즈를 지원하고 있고요. 듀얼 렌즈를 지원하면서 심도 효과 같은 조리기 효과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 갤럭시 노트 9부터는 굉장히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향상이 이루어졌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9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다양한 추억들을 많이 담았는데, 영상 한번 촬영했던 걸 좀 보여드리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난 6월에 여행을 와서 찍었던 영상인데,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화사한 색감,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해석력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영상 제품들을 리뷰하거나 여행지에서 여행의 풍경들을 담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썼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반 화각으로 담았던 건데, 다만 영상 촬영할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올해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 10이랑 노트 10이나 S10 같은 경우는 손톱 기능이 포함이 되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처리되는 영상미를 보일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기능들까지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별도 이제 짐벌을 활용하는 경우라면은 굉장히 전문가급의 영상들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 간단하게 한번 갤럭시 노트 9,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한번 꺼내본 단말기이기도 한데요. 다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갤럭시 노트 10을 2달 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을 만지면서도 그 성능에 대한 체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단말기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많이 저렴해진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노트를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노트 9 정도라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